네, 많이 기다리셨죠?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이직을 했나 봅니다. SK하이닉스로. SK하이닉스라 그랬나요? 예, 뭐 괜찮습니다. SK증권. 맞죠. 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최인 앵커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둘러서 막 가시는 것 같아갖고 예.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일단 어제 장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뭐 물론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예.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종목의 어떤 시장의 난이도는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차트와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어제 또 반도체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분명했는데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 견인력을 발휘한 거죠. 반도체 하락분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아시다시피 바이오랑 또 2차 전지 중소형주가 어제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좀 낙폭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시장의 지금 온도차가 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위에는 코스피인데 일단 2,700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좀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지수대가 800포인트대거든요. 이게 네. 지금 사실 그 블랙 먼데이 전후의 그 급락 이전 수준이에요. 이 800포인트라는 게. 근데 이 코스닥은 어제 그런 어떤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주들의 중소형주죠. 이쪽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낙폭이 커지면서 요 정도의 좀 갭이 좀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테마군들이 굉장히 좀 들썩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 어제 양시장의 이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같은 sek터라 하더라도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시세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들. 어제 2차 전지가 그랬죠. 또 바이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네는 맞게 찾아갔는데 번지수가 지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종이나 종목 쪽 예를 들면 업종 픽은 잘했는데 야 오늘 2차 전지 괜찮을 것 같은 데에서 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번지수가 중소형주면 어제 안 좋았던 날이었고 네. 그게 대형주라면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난이도가 절대 낮은 시장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종목픽 쪽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당일에 수급이 몰리는 쪽에 시세가 더 나는 이런 약간의 어떤 각계 전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제 많이 전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야 뭐 잭슨홀 미팅이나 FOMC 뭐 의사록을 좀 보고 가겠다는 심리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어떤 종목별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아니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편차가 커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일단은 좀 그 종목 선정의 난이도는 그 어느 네. 때보다 좀 높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군집성 자체로 봤을 그렇죠. 때는 좀 약화가 됐던 네네. 장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네. 터였었고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형님들이 네. 올라가다 보니 네. 이제 진짜 찐반등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았고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있죠. 그래도 중소형주가 벌떼 상승하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당연히 동반 상승하는 게 군집성 면에서 신뢰도가 더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제만 놓고 보게 되면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좀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군집성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형주군이 일제히 급등한다는 것은 큰 규모의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아무래도 네. 중소형주보다는 신뢰도를 더 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화면 보실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뭐 장중에 이게 시가총액이 80조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장중에 거의 7% 급등을 했고,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배터리 안전 이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화재나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현대차도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제 그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 이런저런 좀 배터리 쪽 업계 관련 이슈를 봤을 땐 결국에 완성차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안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배터리 뭐 이 소재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자체를 뭐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뭐 전고체가 아닌 이상에는 네. 그리고 전고체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조에서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결국에 이제 완성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확장한다면 완성차 쪽에서 해줄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7% 정도 급등했고 삼성 SDI가 장 초반에 좀 잠잠하다가 지각 랠리를 하면서 이제 장중에 8%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마저도 어제 이제 4% 정도 상승하는, 네. 그러니까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한 중소형주 부분의 하락분까지도 다 잡아 당겨가지고 인덱스에서는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다 어제 대형주군에서 시세를 이끈 쪽은 배터리 셀 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시총상이 대형 2차 전지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중소형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쪽이 좀 무너졌어요. 예, 위에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그죠? 네. 그리고 아래는 한농화성. 한농화성. 예, 아유 효자예요. 근데 한농화성은 제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8월에 50% 정도 급등했다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약 고점 대비 8% 정도 조정이 나왔고, 네.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제도 양봉을 생성하긴 했는데 8월에 이제 63% 급등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6%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중소형주 쪽이 이제 단기에 좀 급등한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단기 고점 징후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군집성은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군의 동반 상승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건, 이제 중소형주건 이제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단기의 매운맛.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세 자체로 보는 그런 매운맛,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배터리 셀이냐 뭐 소재냐 또 여기에 따라서도 종목별로 또 이런 어떤 등락률의 편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역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좀 번지수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제 셀, 양극재,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다 올랐는데 그래도 캐즘이라는 근본 네. 해결 문제가 뭐 네. 되지 않으면 네. 여전히 단기 매운맛이라고 평가를 주신 네. 거고요. 잘 갔던 쪽도 어제 흔들렸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열처리 관련해서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죠. 네. 네. 이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네. 근데 화재 대책 관련해서 좀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저는 일단 야수의 심장이 없어서. 네. 근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그 이제 2차 전지 ETF죠. 뭐 여전히 뭐 이건 뭐 그냥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래 건 한농화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두 종목을 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토트랩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종 대표주나 인덱스는 중장기적으로 좀 분할매에서 좀 모아가는 쪽, 그러니까 당장에 뭘 기대한다기, 물론 어제처럼 급등이 나면 기분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전체로는 아직은 가격이 매우 순한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토트랙이라고 말씀드린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가끔 보일 때 이제 개별 종목군을 확대하자고 해서 픽한 대표적인 종목이 한농화성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안정 관련한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땐 여기서 다시 틀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주식을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바닥에서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최고 한 60% 정도 올랐어요. 물론 제 상황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뭐 더 갑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사도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농화석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려가지고 이 정도의 상승이면 저는 플러스 알파 게임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차고 넘치게 수익을 봤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쪽을 기대하셔서 야수의 심장을 발휘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는 스스로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2차 전지, 중소형주 특히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신규 진입은 오히려 좀 자제하고 네. 자제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물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좀 이제 추이를 지켜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겠다. 뭐 그럼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보유하고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시장 대응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수익 났을 때 챙기는 쪽으로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장님 바이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했다는 이유는 주가가 핫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네. 유한양행 렉나자 FDA 승인을 받았었지만 주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어떻게 참 보셨나요?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국산 항암제로는 지금 최초로 네. 미국 FDA 승인이라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이 이제 그 어떤 낭보에 장 초반에는 무려 뭐 16%까지 급등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냥 강보합 정도. 네. 예, 마감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들고 있지는 않은데도 저게 뭐지 싶은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 요 아래 이제 오스코텍,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랑 같이 왜냐하면 오스코텍이 그 렉나자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유한양행으로 이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이제 같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뭐 어제 그냥 뭐 그쵸. 예, 급락세로 뭐 돌변하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 수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세론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제 방송이나 여러 이제 매체에서도 이제 뭐 세론의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네. 하는데 어제 외국인이 유한양행을 무려 684억을 팔았고 기관이 더 좀 많이 팔았어요. 1960억.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이 다 팔았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그냥 뭐 차익 실현 매도를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정말 K 주식의 한계인가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낭보라면은 뭐 물론 뭐 상한가로 뭐 문 닫는 정도까지 기대하면 좀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들 두 종목으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유탄을 맞은 종목이 또 HLB입니다. HLB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HLB도 이제 가을에 다시 이제 FDA 그 승인에 네.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HLB의 급락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유한양행이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저 모양이 될 거면 HLB도 그때 그럴 거 아니야? 네. 미리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HLB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바이오의 예를 들면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또 주저앉아.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유한양의 세론 하나로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것이 이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들에 주는 파장, 시장 전체에 주는 파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양시장을 봤을 때 극명하게 온도차가 갈렸던 결정적인 원인 이런 걸 종합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 거죠.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또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날 또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급락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는 어제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역시 좀 이렇게 신약 기반의 어떤 그런 종목들은 역시나 뭐 돌발적인 어떤 이슈나 변동성이 여전히 크구나. 역시 핵 매운맛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진짜 유한양행 급락이 아니죠. 낙폭을 네. 빠르게 좀 키워가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세론의 민족이다. 이제 네. K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CDMO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한미약품 같은 대형주들은 좀 잘 버텨줬거든요. 그럼 대형주 쪽으로의 시각은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던 만큼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제가 저기 그 대형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 늘 항상 시총상이 대형 제약주만 하시자. 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대원 제약 하나 좀 스몰캡으로 하나 물론 이 코로나 테마 관련한 거니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한번 그림 볼게요. 네. 자 위에는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어제 2.6% 굉장히 잘 올랐죠. 잘 올랐고 아래는 코스닥 제약. 아시다시피 좀 어제 좀 많이 밀리는 어제 제약 코스닥 제약 쪽은 3%대 하락을 했는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조금 쉬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다시 뽑았죠. 어제 4.5% 상승을 했고 아래쪽은 한미약품인데 그래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뭐 더디긴 합니다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견조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제 유한양행이나 HLB나 아니 오스코텍에서 봤던 적어도 그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는 바이오 쪽에 대한 업종 대표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이렇게 대형 제약주와 코스닥 제약주의 차이가 난 결정적인 계기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코스피 의약품은 외국인이 그래도 한 54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코스피 의약품은 어제 기관이 1,578억을 매도했어요. 매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변동성의 주범은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이 좀 수급상으로 약간 좀 미꾸라지 같은 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온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시종상의 대형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역시 제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너는 왜 맨날 업종 대표주 인덱스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8월장 되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또 빠르게 또 따라오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그런 걸로 소갈이 하실 거고. 근데 8월 현재 반바지의 인덱스랑 대표주의 현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코스피는 8월 현재 여전히 3%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반도체가 아직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바이오나 2차 전지 이쪽은 보게 되면 인덱스는 당연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8월 현재 7%대 올라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8월에 여전히 지금 플러스 2%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반바지 인덱스를 무조건 아니면 대표주라도 무조건 하나씩 갖고 계셨다면 8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른 거 이런 부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진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바지의 어떤 대표주나 인덱스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끔 예를 들면 뭐 한농, 화성이든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든 어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았거든요. 엄청 좋았죠. 근데 아직은 생생생일만큼 안 올라와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트레이딩으로 초과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좀 무난하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 이런 거 뭐 중소형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자꾸 승부 보시려고 하시면은요. 오히려 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밸런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저는 지금 투자의 맛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진짜 딥하게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큰 줄기로는 지금 업종 대표주를 어느 때나 봐야 되는 그 자리다 말씀 주셨고 부장님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네. 시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인 이유는 그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소속 제3후보 케네디라는 후보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좀 우호적인 소식이 그것이 전달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였고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어떠한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배당률이 역전됐다. 요 정도지 사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해리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속성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뭐 좀 이건 좀 매운맛이라는 좀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갈까요? 이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예, 가능하나 조정 시의 매매 숙련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면 매매 될 것 같아요. 숙련자에 한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짧게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기대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좀 기정사실화, 확실시되는 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그 사실 내일 잭슨홀 그 연설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FOMC 의사록에서는 그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시그널 시장이 찾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뉴욕 증시가 좀 반응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주목도는 역시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간밤에 뉴욕 증시의 주요 뭐 빅테크 종목들도 반응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후련하게 반응은 안 했거든요. 그걸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하자면은 우리 시장은 좀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물론 반도체는 일부 좀 힘을 내줄 수는 있는데 네. 어제처럼 동네는 맞는데 좀 번지수가 틀릴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이 연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이 좀 반영될지에 대한 관망 심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제 어제 좀 바이오 쪽이 좀 그런 이슈로 좀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바이오가 어제 좀 많이 빠진 중소형 바이오, 뭐 코스닥 바이오
이런 쪽에서 조금 뭐 반등 시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쪽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바지 논리로 그 안에서 수급의 싸움이, 수급의 그 이동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가 오늘장 관건이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